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스크린이 주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자꾸만 등이 뒤로 젖혀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스크롤의 압박이 아니라 스크린의 압박. 스크린이죠. 네. 이 화면이 주는 압도. 네. 이 너무 있죠. 네. 부담스러운 거죠. 있죠. 저기 휴대폰이나 패드로 볼 때랑은 달리 요새는 영화 스피커 같은 것도 막 360도로 깔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그런 압박감. 그 약간 압도됨이네요. 그렇죠. 이 영화가 묘사하는 현실이 너무 좀 버거울 때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 영화가 바로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의 2014년작 퓨리입니다. 이 영화를 오늘 저희의 두 번째 영화로 갖고 와봤어요. 조세프님 이 영화 이번에 처음 보셨나요? 아니면? 네,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 넷플릭스로 보셨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재밌었어요. 어, 재밌고 힘들고. 저는 미리 근데 말씀드리면 조세프님이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 영화를. 왜죠? 왜냐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인공 그 브래드 피트 캐릭터를 네. 조세프님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야.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 좀 고전적이지. 그러니까 조쿠나의 어떤 이상을 집약하고 있는 캐릭터 아니냐 이 정도면 되게 멋있는데 막 티 안 내고 막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조 셰프님한테 이 영화를 드릴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전쟁 영화를 막 그렇게 뭐 선호하거나 엄청 많이 보거나 한 건 아닌데 이 영화는 제가 좀 손에 꼽는 그 영화 중에 한 편이거든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영화라서 이 영화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개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은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퓨리는 분노, 격분 뭐 이런 뜻이죠.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모으는 탱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탱크에 대한 영화예요. 이 탱크 이름이 퓨리인 거죠? 퓨리 탱크.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탱크의 별명이자 뭐 이름이기도 한 거죠. 이 전쟁 영화에도 여러 결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독특하게도 전차전, 그러니까 탱크로 싸우는 격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거 상당히 밀덕들이 좋아하는 영화. 상당히 그런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걸 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뭐 되게 열광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었던 허트로커는 좀 최근의 전쟁이었지만 그렇죠. 이 영화 퓨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에 뭐 저희는 물론 그게 끝나간다는 걸 알지만 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1945년,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은 거의 끝나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그런 시기고요. 퓨리라는 탱크를 몰고 있는 대원들은 연합군, 그러니까 뭐 미 육군 소속입니다. 그렇죠. 총 5명이 한 대의 탱크를 모는 그 소대고요. 이 팀의 리더가 아까 말씀드린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돈 컬리어 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기도 해요. 돈 컬리어는 별명이 워 데디예요. 전쟁 아빠.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조크나 셰프를 열광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되게 전쟁 경험 많고 그러면서도 팀원들을 잘 이끌고 힘든 점이 있어서 좀 잘 내색하지 않는 그런 좀 약간 츤데레형의 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남자죠, 상남자. 그렇죠. 네. 영화는 돈 컬리어가 독일 장교 하나를 사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군으로 돌아왔는데 이 퓨리 탱크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레드라고 하는 상당히 유능한 팀원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충원된 인물이 이제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먼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노먼은 행정병이라고 해요. 싸운 경험이 없고 싸울 줄도 몰라요. 맞아요. 8주 전에 입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 탱크 저격수로 배치가 된 거죠. 그것도 너무나 유능한 레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팀원들도 짜증이 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이 돈 컬리어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워 데디는 이런 노먼을 잘 이끌어서 팀원으로 성장을 시켜야 하는 동시에 전투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임무를 맡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퓨리 탱크는 다른 마을에 있는 아군 부대를 도와주라고 하는 임무를 받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퓨리 탱크를 포함한 총 5대의 셔먼 전차가 전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영화 퓨리가 이 2차 세계대전 전장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게 맞아요. 이라크 전쟁이랑은 또 다르게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대규모의 그 군대가 전쟁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거리 사방에 막 사람 시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널려 있고요. 이게 시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탱크가 이 시체들을 밟고 지나가는 장면들이 그냥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포로로 잡혀온 독일 군들에게 이 미군이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반면
이 독일에 있는 어떤 마을에 진입해서는 독일인들 중에서 전쟁에 참전할 거를 거부했다가 독일군들에게 피살된 이 민간인들의 모습, 이렇게 참수당한 거죠. 그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독일 마을에 진입한 미군이 잠시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축제를 벌이는 뭐 그런 시퀀스일 텐데요. 이 돈 컬리어는 노먼을 데리고 두 여인이 살고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마치 지금이 전쟁 상황이 아닌 것처럼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심지어 노먼은 그 집에 있는 엠마라는 소녀와 잠깐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그쵸. 하는데요. 그러나 이 영화 퓨리는 이들의 행복이, 이 잠깐의 행복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노먼이 점점 소년에서 군인으로 바뀌어가고요. 그의 마음속에도 이 독일군에 대한 엄청난 분노, 퓨리가 그렇죠. 깃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필요한 재능은 바로 이 적군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인간 혐오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퓨리는 맞아. 독일군이 보유한 최고의 전력으로 손꼽히는 티거 탱크, 이제 호랑이 탱크죠. 네. 티거 탱크와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이 무렵에 노먼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소대원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막 별명도 멋있는 걸로 하나 받고 막 그래요. 나중에 가서는. 전쟁 머신이 되죠. 그죠. 네. 워 머신이 되는 거죠. 하지만 독일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군의 다른 탱크는 전부 파괴되고 이제는 퓨리 한 대만 남게 됩니다. 탱크가 파괴됐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망했다는 걸 의미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동 중에 이제 대전차 지뢰를 밟으면서 발이 묶입니다. 이 무한궤도가 풀려버려요. 탱크는 이동을 못하게 되고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옮겨갑니다. 이 영화의 절정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마지막 전투 이야기로 이제 귀결이 되고요. 뭐 중간중간 좀 클리셰 같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워낙 리얼하게 전쟁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지겹다거나 뭐 이렇게 저건 너무 영화적인데 뭐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 이게 마치 제가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압도감이 들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뭐 1917 같은 영화에서 또 좀 비슷한 감성을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영화의 개략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조세프님이 좀 더 첨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첨가했다기보다는 저도 그냥 이 감상 정도인데. 네, 감상평도 궁금해요. 뭐 다른 이야기들은 더 저희가 에피소드 한 두 번 나눠서 할 거니까 네. 차차 하기로 하고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는 우선은 군인 정신에 대해서 네. 그래서 호국본. 저랑 이제 원우 씨랑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게 그렇죠. 공군 그쵸, 이제 그쵸. 복무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목적암기라고 해서 맞아요. 막 장교의 책무 이런 거 맞아요. 저는 그게 막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아직도 읊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읊을 수 있죠. 아.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제가 사실 더 읽을 수 있는데 네. 더 외울 수 있는데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것 다 같은데. 외우고 있지만 네.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정작 그때는 못 외웠다. 늘 지나고 지각 인생인데. 근데 네. 저는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서 네. 인정받는 과정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네. 그 노먼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 본인의 가치관과 어찌 보면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모습. 뭐 이런 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의 모습도 네. 한 방편에서 봤고 또 한 방편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어떤 PTSD를 정말 잘 조명하고 있지 않나. 네네네. 되게 재밌으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허트로커는 잘 만든 영화라는데 동의하지만 네. 재밌는 영화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락성은 사실 별로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두 번, 세 번 보기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퓨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락성이 조금 더 가미돼 있고 그리고 일단 브래드 피트라는 너무나 그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동시에 그림체가 좋은 배우가 또 기존의 꽃미남과 다르게 상남자의 브래드 피트의 모습을 나이가 한참 들어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참 좋은 배우다 생각해서 혹시 여성분들이 보시는 전쟁 영화로도 어쨌든 뭐 조금 익숙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예, 좀 아는 얼굴도 있고 어떤 전쟁 영화의 일단 액션의 문법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재미도 따라가고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좀 잘 주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잘 갖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보면서 계속 재밌더라고요. 계속 긴장하고. 맞아요. 그 뭐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샤이아 라보프라고 하는 그 이제 트랜스포머 초기작의 그렇죠. 그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도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인물로 계속 성경이 읽는 인물로 나오고 그래서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물론 허트로커도 그렇긴 했지만 좀 편한 마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브래드 피트가 영화를 참 잘 고른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하면서 봤던 했던 생각이 나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제작자로서도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런 영화를 본 선관 같은 게 안목이 있다. 예, 안목이 좀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는 아까 PTSD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퓨리 소대원들이 이건 진짜 진짜 최고의 직업이야. 여기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진짜 이 직업이야말로 우린 진짜 최고의 직업이지라고 되게 좀 자조적인 듯 하면서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돈 컬리어도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어딜 가겠냐? 여기서 싸울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기억나는 군인 정신에 대한 되게 왠지 미군 내부에서 이 영화 좀 상영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정훈 장교가 딱 나와가지고 야 오늘 뭐 할 거 없지? 이거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좀 또 봐. 약간 이런 작품. 그들은 이미 많이 닳고 다른 그 작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그런 작품 퓨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도 허트로커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렇죠. 작품이어서 진입 장벽은 이게 조금 더 낮아요. 네, 맞아요. 이제 와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약간 이렇게 좀 뭐 중간중간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만 하시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이지 않나 라는 정도로 일단 오늘 이 영화에 대한 개력적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 때는 그러면 퓨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같이 또 이번에도 나눠보고 싶은 질문이랄까 뭐 조시프님의 의견 같은 걸 좀 나누면서 채워볼까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 좋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